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12시 16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오늘 1.5억 XRP, 7,8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매도했습니다. 하나로는 1,000억 원 상당의 규모이고요. 리플 자본금 약 292억 달러 중에서 0.25%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경에 리플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XRP가 66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곧 이은 매수세에 다시 700원 초반대로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리플의 XRP 매도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리플과 SEC 구제책 관련한 벌금 마련이나 또 XRP 레저 기술 업그레이드와 같은 사업 자금 마련 혹은 대선 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리플의 XRP 매도는 단기적으로는 XRP의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록 리플 XRP 매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XRP 가격 상승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기 때문에 XRP 투자자분들은 장기 보유가 계속되고 있을 텐데요. 암호화폐 커뮤니티지만 매우 객관적인 뷰를 계속해서 공유해 왔었던 호주의 빌 모건 변호사는 SEC와의 소송전이 완벽하게 끝난다면 리플의 잠재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해서 그 누구보다의 견해보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에그라그 크립토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현재 리플 XRP의 월봉 차트 베이스에 영망치형 캔들스틱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면서 이를 강세 신호다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7월을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면서 XRP가 0.75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7월은 리플과 SEC의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시작이 되는 달로서 즉 7월에 최종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요. 7월부터는 시기적으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한 달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나 이슈적으로나 과연 7월이 리플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의 80% 은행, 60개 이상의 은행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서 국제 결제 솔루션에 있어서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리플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 역시 보이고 있는데요. 리플의 중동 및 아프리카 담당 상무에 의하면 리플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핀테크 확장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채택을 늘리는 데도 4년째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리플은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미국 외 지역의 모든 결제의 약 60%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인 USD 지원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등장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리플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하고 또 임금 상승률 역시 예상치를 상회함으로써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평가가 연준의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미국의 5월 고용 지표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마저 3.1%로 상향시켰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도 9월에서 11월로 연기시켰는데요. 그렇지만 한 달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인 금리 인하 시점을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6월 12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12일에 역시 CPI 발표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CPI 데이터까지 보고
금리 결정을 하거나 또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것은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다음 주 연준의 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매달 지표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입도 매파적 발언과 그리고 비둘기파적 발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이번 고용 지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 보다 큰 그림에서 금리 인하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12일 발표된 5월 CPI 예상치가 벌써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나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 모두 전달 발표된 수치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5월의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는 하락폭이 없이 유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상치와 동일하거나 하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3.4%라는 수치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예상되는 변동성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거는 기대가 오래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진정한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치와 그리고 규제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 미국 대통령이자 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샌프란시스코 기부 행사에서 본인을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라고 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표심을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전략이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처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오픈해서 암호화폐 표심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승리할 것이냐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